근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이 검찰의 위증과 위조에 대한 자백을 했습니다. 윤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는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을 받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사건은 자꾸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난 사안에 대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네. 자꾸 이 격가지로 나가서 이 사건들이 오히려 더 커져버리는 이런 네네. 현상들.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박찬대 의원이라든지 본인들이 지금 역할한 부분들. 이게 왜냐하면 그 변호사들끼리 자료를 왔다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재명 대표 본인이 SNS에 올려버렸습니다. 네. 또 천준호 지금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갖다가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한테 줄 수 없는 건데 이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김용 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3일 날 그날 유동규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날, 그날 아니다, 그날 나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이제 법정에 증언을 했거든요. 예. 법정에서 증언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위증 혐의가 됩니다. 네. 위증 굉장히 엄중한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보니까 뭐 스케줄표에 있다, 그다음에 본인의 뭐 휴대했다는 게 모든 자료들이 보니까 다 조작된 거였다는 게 이제 드러나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위증죄를 뻔히 지금 처벌받을 줄 알면서 본인이 일부러 그럴까요? 당연히 뭔가 누군가가 시켰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김용 씨가 이런 걸 압박했지 않는가라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이재명 대표가 사건을 어떤 이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주변인들, 측근들을 자꾸 이용을 하면서 오히려 더 이런 어떤 사법 방해와 같은 행위들을 시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애꿎은 지금 박찬대, 천준호 이런 분들만 지금 현근택 이런 분들만 다 지금 또 수사받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가서 본인이 뭔가 새로운 사실들과 이걸 진술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이걸 좀 다르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주변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나왔지만 주변 분들이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뭐 최측근 2명 구속됐다가 지금 구속기한 만료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연루가 돼 있다는 거. 이거는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자, 이 대표 재판 얘기와 또 별도로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최고회의에서 돌연 이재명 대표 샴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새로운 폭로가 나오면서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받게 된 걸 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샴푸의 요정 이재명 대표님, 입으로는 반일 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입니까? 바로 여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공무원을 시켜 청담동까지 가서 사오게 했다는 일제 샴푸를 가져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일제 샴푸로 머리 감았습니까? 안 감았습니까? 입으로는 태평양 전쟁 운운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서고 본인 머리에는 국민 혈세 법화를 활용해서 일본산 샴푸만을 고집하는 위선 정치,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네. 박상규 의원님, 그러니까는 공익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은 이런 샴푸 얘기도 있고 또 어제 우리한테 온 내용 중에는 약값도 냈다, 뭐 비타민 공급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저 비타민 약값 말씀드리기 조금 전에 예. 샴푸를 제가 한번 뭐 기자정신 발휘해서 한번 사려고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일단 왜? 저거는 어떻죠? 청담동의 예. 특정 그 미용샵에 가서 저렇게 2개의 세트로만 구입할 수 있는데 거기를 가도 없어요. 이미 품절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SNS 특정 포털 사이트에 가서 이재명 샴푸 치면 쫙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일본 직구는 돼요. 네. 일본 직구인데 거기도 동이 났어요.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격도 뭐 제가 뭐 선전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살 수는 없으니까 고가인데다가 직배 그 배송비가 10,000원이나 들어요. 14,000원까지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샴푸는 도대체 뭐냐? 뭐길래 성남 분당 이쪽에도 좋은 백화점 많고 샴푸라면 뭐 우리나라도 세계적 강국인데 왜 저렇게 저 샴푸를 쓰는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샴푸 사기가 벌어졌어요. 자, 약값 네네. 비타민 얘기를 하자면 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렇게. 예. 저렇게 약과 비타민을 사오라고 했는데 공익제보자가 저걸 나중에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몰라서 찍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사가 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사 이외의 사람이
먹을 수 없다. 이건 반드시 이재명 지사 친전이다. 이런 약이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 이재명 지사가 이 사실 내가 먹을 약과 비타민을 누군가가 사서 그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요. 네. 본인이 인지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물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공익 제보자는 법인카드로 구매한 거를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을 거란 그런 입장인데 이 대표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는요,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과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부인해 왔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그런데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건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의혹으로 이미 제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부인을 중심으로 얘기가 되긴 했었지만 네. 조금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저 이 내용들을 그 공익 제보하신 분이 이제야 처음 알았을까? 갑작스럽게 왜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해서 저런 얘기가 지금 2년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대선 전국의 겨울 무렵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얘기가 또다시 나왔다는 것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저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내놓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의 재판이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다 뭐 배우자도 본인이 아니라 이 구청에서 경기지법에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해줬던 사람이 지나치게 공과사를 구별하지 않고 자기에게 잘 대해준다는 것만 믿고 맡겼던 것이 잘못이다라고 또 대국민 사과도 했었고, 근데 이름이 비타민에 쓰여 있기 때문에 약봉투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그 공식 경비를 이용해서 영수증 처리를 해가면서 구매했을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건 연결고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당장 집에 영양제 이런 건 누가 어떻게 사다 주는지 몰라요. 집에서 챙겨주고 먹는 거지.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챙겨주더라도 이게 지금 누가 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약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제가 집에 약을 하는데 그 누가 사왔는지 누구 돈으로 썼는지 모르고 그냥 있으면 먹고 샴푸 있으니까 쓰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 안 되잖아요. 아침도 저 샌드위치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데 그냥 있으면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렴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정말 누구 하나 그 사주는 거 이런 것도 김영란법이 왜 있습니까? 다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냥 있으니까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이렇게 공익 제보자라는 분이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 주장이라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을 텐데 왜 이야기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익 제보자가 허위 사실이면 고발을 하시든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니 왜 이 문제가 샴푸 뭐 왜 치사한 거 뭐 샴푸 이런 까지 이야기하나 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분의 공직의식이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업무 추진비도 카드도 법인카드 다 그렇게 사용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뭐겠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무원들 따로 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모씨라든지 이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도 아니 왜 시장과 지사가 본인은 약 못 삽니까? 본인은 뭐 비타민 못 사 먹습니까? 본인이 샴푸 뭐 못 써요? 다 그런 걸 왜 공무원들한테 시키냐고요. 그거 다 국민들 세금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데 본인은 뭔가 굉장히 청렴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또 부인은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지금 드러난 거 보면 다 본인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냥 있으니까 먹었다, 누가 사주니까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조사를 해봐서 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봐야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다음 주 월요일이면요, 취임 1년입니다. 방금 말씀도 나눴지만은 권익위 조사에다가 또 계속되는 재판, 뭐 소환 이런 것들 때문에 갈 길이 좀 험난해 보이는데요. 최준봉 교수님, 그런데 이 대표는 또 최근에 대표직 사퇴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면서요? 네, 대표직 사퇴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안 해야죠. 왜 대표직 사퇴를 합니까? 그리고 78%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됐고 네. 대표를 사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퇴를 안 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내부에서 뭐 반발하는 분들도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뭐 큰 목소리를 그러니까 몇몇 분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니까 마치 큰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당내에서 큰 목소리로 취급된다고 보지 않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임기를 마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천도 시스템 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이 대표가 무슨 공천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 대표가 공천을 마음대로 할 거다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수사
뭐 검찰이 자기들 시간표에 따라서 이재명이 부르고 또 부른 과정에서 일정 조율하는 건 일반인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야당 대표가 일정이 많은 분인데 검찰에 오라는 시간에 그러면 이 대표가 어제 그 소환장 왔을 때 오라고 할 때 다음 날 가겠다는 검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갔잖아요. 그 조율하는 겁니다. 그 조율하는 거니까 그 문제 가지고 뭐 이 대표가 물러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여러 군데서 나오는 10월 사퇴설, 11월 사퇴설 다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박상규 의원님,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1박 2일 동안 민주당 워크숍이 있는데 네. 여기서 좀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당의 진로를 놓고 심각한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걸 봉합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대통령실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이제 가두 집회가 있었고 또 토요일인 오늘은 뭐 이 광화문 일대에서 또 집회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예. 지금 현재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단일 대우가 가능한 게 후쿠시마 문제 하나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후쿠시마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민주당의 단일 대우를 유지를 해 나가는 방안이 또 워크숍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하지만 또 비명계는 이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 연이은 파고가 계속해서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당에 밀어닥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또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고 난상 토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